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융자 최강, 근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뉴스입니다. 민족화해협력 범뉴욕협의회가 16일 더블트리 호텔에서 출범식을 열고 한민족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동포 여론 조성에 나섰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16일 뉴욕 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남북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키로 다짐했습니다. 동포 사회의 화합도 추구하면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공존 공영과 통일의 길로 열어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3일과 14일 미주 애틀란타와 시카고에서 미주 한인 지역협의회를 출범시킨 미나협은 16일 뉴욕협의회 창립식에 이어 17일과 18일 서부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도 지역협의회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김동영 미나협 대표 상임의장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선 해외 동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나협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회원사들의 창구 역할을 하고 또 정부의 사업 일부를 우리가 이인받아서 대행해주고 민화협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국민 통합과 우리 사회의 화해를 바탕으로 남북 통일에 대비하자는 것이고 앞으로 남북 관계도 남북 관계고 동포 사회도 서로 화합해서 통일을 이루는 데까지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출범식장에는 김영목 뉴욕 총영사를 비롯한 200여 명의 각계 한인 인사들이 미나협 회원으로 자리를 함께해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또한 황동익 목사, 홍종학 전 플러싱 한인회장 등 6명이 미나협 범뉴욕협의회 상임의장으로 위촉장을 받았으며 조병창 전 뉴욕 한인회장이 미나협 범뉴욕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미나협은 지난 1998년 창설된 이후 민족 화해를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북한의 병충해 방지 조림 사업과 수재민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해오며 남북 통일에 대한 대국민적 합의 도출에 주력해왔습니다. 미나협은 특수정당을 지지하는 후원단체가 아닌 남북 민간교류를 통해 국민 화합과 남북 소통의 장을 열어가기 위한 비정부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욕 한인 노인 유권자연합회가 16일 한인 유권자센터와 피터구 시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플러싱 린든 플레이스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 노인 유권자연합회가 플러싱 린든 플레이스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16일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피터구 뉴욕시의원이 참석해 이명빈 회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우리 한국 커뮤니티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또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이 나라에 정말 참 큰 기둥이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그 선거에 절대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고 또 선거에 앞서서 우리가 유권자 등록을 다 마쳐야 됩니다. 또한 이날 유권자센터 김동찬 대표가 참석해 유권자 등록과 부재자 투표 그리고 한인 통역원 모집에 대한 설명 등 노인 유권자연합회 회원들에게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했습니다. 우리 그 시니어 분들이 이제는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직접 나서서 활동을 해서 정치적 신장, 유권자 등록이라는 어떤 유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겠다고 그렇게 결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개소식이 있고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유권자 등록에 관련된 여러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에 계신 노인 유권자연합의 회원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분들이 직접 이제 여러 한인 커뮤니티에 다니면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침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노인 유권자연합회 회원들은 한인들의 정치력 발전을 위해 한인 노인들이 모범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가 오는 3월 27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2011 봄철 네일앤스파쇼를 개최합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로 격심해지는 과당 경쟁과 함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을 위해 뉴욕 한인 네일협회가 오는 3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봄맞이 네일앤 파크쇼를 개최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봄에는 또 작년 겨울을 우리가 넘어오면서 또 성수기에 대비한
그런 좋은 제품들이 정말 올해는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그 맞춤형에서 또 저희들이 또 멋진 정말 세련된 그런 제품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서비스할 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장소에서 이 많은 제품들을 접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정말 회원들에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에 열리는 네일앤파크쇼에는 한인 네일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감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기술 세미나와 신제로 발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신기술 세미나 시간에는 올가닉을 선호하는 현재 트렌드에도 부합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태리의 허브 요법과 아로마 테라피를 기초로 한 스파 페디큐어 기법을 선보이게 됩니다. 신제로 부분에서는 100% 천연식물 추출물로 만들어진 케라틴 블러브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케라틴 블러브는 보습과 향균은 물론 큐티를 오일과 네일 영양제 역할까지 대체 물이 필요 없는 신개념의 매니큐어, 페디큐어 트리트먼트 제품입니다. 배가 운동을 통해서 많은 회원들을 모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기술과 세미나와 여러 가지 방향들을 이제 기존 회원들이 아닌 새로운 회원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희한테 회원 가입을 안 하시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배가 운동을 하면서 참석해 주시고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더 많은 정보와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많은 방향을 제시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한인 네일업회가 주관하는 2011 봄철 네일앤파크쇼는 3월 27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15일 맨하탄 북한 대표부 앞에서는 김정일의 호화 생일잔치를 규탄하는 미주 탈북자 단체들의 규탄대회가 열렸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곳곳에서 호화스러운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김 위원장의 생일 축하를 위해 각국 외교관을 초청했습니다. 미주 탈북자 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15일 맨해튼 북한 대표부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북한 동포들이여 일어나 싸우라! 그만한 그 다음은 김동일이다. 김정일 독재자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미주 탈북자 선교회 마영애 회장은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환경과 대조적으로 호화스러운 잔치를 진행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서민들은 굶어 죽든 말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김정일 독재자가 자기 생일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번 생일 축제를 진행한다는 여기에 우리 미주에 활동하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이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맨하탄까지 오게 됐습니다. 마영애 회장은 한인 동포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고발하며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땅에 이유 없이 퍼준다든가 북한 땅에 식량을 그렇게 많이 지원했지만 수많은 우리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었고 350만이 넘는 북한 동포가 아사했고 30만이 넘는 탈북 난민들이 지금 중국과 동남아를 비롯해서 남의 땅에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께서 북한이란 나라를 똑바로 알고 북한이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돌려주시고 중국과 동남아에 떠도는 탈북 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적은 정성을 모아서 그들을 자유 땅으로 인도하는 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탈북자들은 현재 북한에서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만 불꽃놀이 등 초호화 생일잔치를 열고 있다며 김정일 위원장을 맹비난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바레인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18일 바레인 남부도시 시트라의 이슬람 사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장례식은 앞서 17일 수도 마나마의 진주광장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해사는 과정에서 4명이 숨지고 231명이 다친 이후 열린 것입니다. 바레인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모두 7명이 반정부 시위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22살 아들을 잃은 메키 아부타키는 이날 장례식에서 아들이 시위 참여를 위해 집을 나서면서 걱정 마세요. 전 자유를 원할 뿐이야라고 말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이 정부는 실패한 정부며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위 사망자 중 3명에 대한 장례가 치러진 이날 장례식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은 반정부 구호를 외쳤고 일부는 하마드 국왕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도 외쳤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로버트 월러드 미국 태평양 사령관은 17일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
제2미사일 기지를 완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와 관련해 조만간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윌러드 샤론가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티 주최 아태지역 안보 유지와 안정 주재 간담회 및 외신기자 클럽 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주요한 우려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단시일 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윌러드 사령관은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기지 구체적인 장소와 능력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윌러드 사령관은 지난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들과 북한 권력 승계 과정의 복잡한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북한 미사일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거리임에 틀림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윌러드 사령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아들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과정은 압축적인 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강제력을 통해 김정은의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고 진단한 뒤 수개월 내에 또 다른 도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삼성이 주도하는 미국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미 전역에서 총 1,100여 개 학교가 참가를 신청해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은 미국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이슈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우수작품을 선정하는 삼성 미래를 위한 대비 콘테스트에 1,100여 학교가 지원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차로 50개 학교를 선발해 총 $50,000 상당의 캠코더와 PC 소프트웨어 등이 담긴 키트를 제공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캠페인의 파트너로 참여해 무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뉴욕주 내 병원의 응급실 대기 시간이 평균 5시간이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시설 조사기관인 프레스가니가 전국 50개 주 내 1,893개의 종합병원 이용자 150만 명을 대상으로 2009년 기준 응급실 평균 대기 시간을 조사한 결과 뉴욕주는 4시간 56분으로 하위권에서 4위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8분 늘어난 것으로서 이런 추세라면 생사를 오가는 응급 환자들은 응급실에서 의료 서비스를 기다리다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내 종합병원의 응급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원인은 잇따른 병원 폐업으로 환자를 수용할 장소가 부족해진 탓입니다. 프레스가니는 병원의 비능률적인 운영 방식도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또 다른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플러싱에 또다시 빈집털이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백구경찰서는 플러싱 144가 41 애비뉴 인근 아파트에서 5건의 주택 절도 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특히 5건의 주택 절도 사건 모두 범행수법이 낮 시간 화재 비상계단을 이용해 열린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돼 범인은 동일범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구경찰서는 낮 시간 화재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을 목격하면 일단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백구경찰서의 한 경관은 주택 절도 예방을 위해 잠시 외출을 하더라도 꼭 창문을 닫은 뒤 잠금 장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 브롱스에 올 가을 한국어와 태권도를 모두 정규 과목으로 교육하는 영어 학습성 전용 시설 공립학교가 문을 엽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지난주 설립을 발표했던 12개 소규모 신설학교 가운데 한 곳인 텔렘 언어혁신고교는 이민원지 4년 미만인 영어학습생 출신의 9학년 입학생 100명을 목표로 신입생 모집이 한창입니다. 학교는 16일 지역 일원 정규학교에 한국어반 설립을 추진해온 뉴욕 한인교사회와 시내 공립학교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코리아 태권도를 통해 개교와 동시에 등록생 전원에게 한국어와 태권도를 지도키로 했습니다. 학교는 퀸즈에 거주하는 입학생이 많으면 브롱스까지 스쿨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라며 이달 28일 마감되는 소규모 신설학교 지원 접수에 8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와 현장 취업 실습 OPT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척 그레즐리 덕터빈 연방상원 의원은 최근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들 프로그램이 도입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두 의원에 따르면 H-1B 비자 소지자 중 극히 일부만 영주권을 신청함으로써 외국 출신 인재를 미국으로 흡수한다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의원은 이공계 대졸자의 현장 취업 실습 기간을 최장 29개월로 연장한 조치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당시 H-1B 쿼터가 너무 빨리 소진돼 보완책으로 마련됐지만 지금은 회계연도 시작 후 H-1B 쿼터가 소진되기까지 10개월가량 걸리는 등 외국인들의 미국 내 취업 환경이 변하고 있어 관련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1000여 개 기업에 대해 고용 관련 기록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등 기업들의 불법 이민자 고용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이번 서류 감사는 지난 2009년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이 국가안보 분야 등 업체에 대해 일제 감사를 벌인 이후 최대 규모로 정부가 나침내로 관련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세관국은 지난달 각 주 정부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고용조사센터를 설립했는데 최근 조사는 패스트푸드 체인 업체 등이 표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조사관들은 조만간 대상 업체를 방문해 기록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요구 서류 중에는 피고용자의 취업 관련 신분을 보여주는 취업 자격 증명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1-2012년도 LA 지역의 경제가 무역, 연애, 관광 산업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회복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2011-2012년도 LA 카운티의 경제가 무역과 연애, 관광산업을 통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가 오늘 발표한 2011-2012년 LA 카운티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LA 카운티의 경제는 무역과 연애, 관광산업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발공사 측은 특히 LA와 롱비치항을 통해 상승세를 보였던 국제무역이 향후 2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직업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뒤따를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 영화와 TV 드라마, 광고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자리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관광산업 역시 다운타운과 헐리우드 지역의 새로운 호텔 설립으로 식당과 레저 등 관련 산업이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LA와 롱비치항, LA 공항과 다운타운의 시빅센터 건설 등 큰 프로젝트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LA 카운티의 경제 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 회복을 체감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 낸시 시드 수석 경제학자는 그동안 LA의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 경기 회복을 바로 느낄 수는 없겠지만 이들 세 가지 산업을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서서히 경제 성장을 체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현재 9%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 국내 평균 실업률의 경우 2012년까지 8%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 설명했지만 LA 카운티의 실업률 회복 속도는 이보다 느릴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한편 주택시장의 경우 또다시 힘든 한 해를 보낼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주택시장은 은행들의 까다로운 심사와 높은 실업률, 그리고 많은 차압과 숏세일로 인해 건설업자들이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을 꺼리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건설도 지난 2년과 마찬가지의 양상을 띌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LA 카운티 주민들이 경기 회복을 직접 피부로 느끼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성.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현재 매우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48도, 섭씨 영상 8도입니다. 하루 종일 맑다가 저녁 땐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0도, 섭씨 영상 15도, 밤 최저 기온 30도, 섭씨 영하 1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뉴욕 시정부가 교사 6,166명을 감원하고 청소년 서머잡 5,500개를 줄이는 등 대대적인 긴축 운영에 들어갑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88억 달러의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499억 달러는 시 수입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주와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자 고용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전국 1000여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고용규정 준수감시센터는 최근 1000여 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 계획을 통보한 뒤 조사관들이 직접 방문해 고용기록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테너플라이 시의회는 지난 15일 테너플라이를 포함해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을 관통하는 경전철 노던 브랜치 라인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간지 레코드에 따르면 결의안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와 뉴저지 트랜지스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 콜택시 업계의 합법 라이선스 취득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뉴저지 한인기사연합회는 최근 한 고객이 보내온 청원서를 이종철 팰리세이드파크 시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청원서는 콜택시 업체들이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취득한 기사를 고객들에게 보내도록 힘을 써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의원은 이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차원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세미나 등 불법 영업을 줄이는 캠페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미주 한인들도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달부터 미주 지역에 거주 중인 한인들 가운데 한국 내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단속을 펼쳐 뉴욕을 비롯한 9개 대도시에서 한인을 포함한 의사와 간호사, 의료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11명을 적발해 형사 기소했습니다. 에릭 홀더 연방법무장관과 캐슬린 시벨라우스 보건장관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보건부, 연방수사국 등이 공조한 메디케어 특별수사전담반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이들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청 정장년층을 대상으로 인재풀 구성에 나섰습니다. 16일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미국 등 해외 45개 주요 공관으로부터 재외동포 차세대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사업계획안을 받은 데 이어 오는 5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대졸 예정자 가운데 회계학 전공자들이 기업에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산학협회가 17일 발표한 조사 결과 사설회계법인과 공공회계법인의 회계 업무 분야가 올해 대졸자의 취업을 가장 많이 제한한 최고의 직업 분야 1위와 3위에 랭크됐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스킬 중 하나인 퍼블릭 스피킹을 주제로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 국장 케빈 김이 직접 강의에 나섭니다.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미 주류사회에도 인정받은 케빈 김이 이번 강의를 통해 한인 학생들에게 퍼블릭 스피킹의 중요성과 본인의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가 3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플러싱 대동연화장에서 2011 스프링 뉴욕 인터내셔널 네일 앤 스파 쇼를 개최합니다. 이번 쇼에서는 신기술 설명과 신제품 설명 등 많은 행사가 준비돼 있고 당일 참가업체의 제품 및 네일 재료상에서 전 품목에 대한 파격적인 세일도 가능합니다. FGS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커뮤니티 포럼이 2월 24일 열립니다. 소규모 창업과 세금 절감이라는 주제로 패널리스트로는 한창현 회계사와 세금 전문 변호사 박재홍 변호사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코퍼레이션과 LLC의 차이점, 여러 형태의 회사에 대해 소개해 주십니다. 뉴욕 교신 장로교회가 한글을 잘 모르는 동포 1세를 위한 한글 교실과 영어 교실을 엽니다. 강의는 조선족과 한인에게 영어를 6년째 가르치고 있는 조재석 강사가 강의합니다. 한글을 배우고자 하시는 동포 1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6일부터 제프리 우가 교육위원으로 임명됩니다. 우윤구 교육위원회 임기 이후 새롭게 임기를 이어갈 제프리 우의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하는 인터내셔널 리더십 파운데이션과 뉴 한국의 힘이 연계한 대학생 인턴십을 모집합니다. 워싱턴 DC 소재 미 연방기관에서 인턴십을 진행하며 차세대 리더로서의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접수는 2월 21일까지이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음악 철학입니다. 음악이란 무엇인가? 음악의 본성과 가치는 무엇인가? 음악 철학에 대한 충실하고 유용한 길잡이가 될 책입니다. 캐나다 브랜든 대학교 음악과 교수 웨인 보먼의 저술로 음악 철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쓰인 책입니다. 음악의 본성과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출발점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과 관념론, 형식주의, 상징이론, 현상학, 음악사회학,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걸친 광범위한 음악 철학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그에 대한 답을 모색해 합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경기로 인해 자동차가 팔리지 않는 대신 오래된 자동차를 수리해 계속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증가해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때 아닌 호황을 노리고 있다며 최근 미국의 USA 투데이지가 보도했습니다.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자동차 딜러십의 경우 서비스 부문 매상이 지난 한 해 사이에 17%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까지 단순히 차량 판매에만 적극적으로 의존해오던 자동차 딜러들이 최근에 경기 불황을 겪으면서 부품과 서비스 부문이 오히려 효자 노릇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국 자동차 딜러 협회의 폴 테일러 경제학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자동차 딜러들의 부품과 서비스 부문 수입이 1.8% 증가한 데 이어 올해에는 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서비스 협회가 자영업 수리공들을 상대로 조사해본 결과 전체 응답자들 중 60%는 지난해 매상이 전년도보다 상승했다고 말했으며 단지 14%만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조사 대상들 중 76%는 올해 일거리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커다란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고객들의 자동차 수리비 견적이 $1,000 정도 나오게 되면 수리를 포기하고 새 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는 대공황 이래 최악의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 상황은 계속해서 한인 동포 사회 비즈니스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경제의 파급 효과보다도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더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인 동포들이 더 큰 인내심을 갖고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긴 안목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소매 경기 매출이 저조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 경제의 침체 현상은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것이라는 것이 한인 소상인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의 규모 자체가 축소되고 그 축소된 비즈니스를 서로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익에 만족해야만 하는 체질로 개선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무리 빨라도 1, 2년 안에 경기 회복의 기미를 찾아보기는 힘들 것이며 경기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다고까지 말하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당장 경제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일지라도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근검 절약하는 자세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법률 정보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중식 변호사님께서 영주권 신청 시 자녀도 함께 받는 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민법 설명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이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 자녀는 어떻게 영주권을 받느냐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그 배우자가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만 18세 되기 전에 결혼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만 18세 미만인 자녀는 신청자 엄마 또는 아빠와 같이 한꺼번에 영주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청하는 날짜는 18세가 넘어도 좋으니까 꼭 결혼하는 날짜가 아이의 18세 되기 전이면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